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떠야 할 시간이 따따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망해가는 중국 어디까지 왔나,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군이요 20년 동안 주둔한 아프간에서 기지에 전기를 끊고 밤에 조용히 떠났답니다. 아프간 군인들도 미군이 떠나고 나서 2시간 뒤에 알았다고 하는데 바로 약탈군들이 이제 기지에 난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지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12만 명이 상주를 할 수가 있는 소도시고, 탈레반 포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가 있고 전투기 100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6km짜리 활주로가 2개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하나의 소도시인데, 여기를 나가면서요 각종 무기들을 뭐 350만 개를 놔둬갔답니다. 그러니까 랜드로버, 디펜더, 쉐비, 서버번 등 수천 대의 민수 차량과 수백 대의 병사 이동을 위한 버스, 수백 대의 장갑차, 지뢰 매복 방호 차량, 뭐 약간의 경화기, 뭐 그리고 뭐 총알, 탄약, 뭐 전투식량, 뭐 물병, 수만 개의 물병, 에너지 드링크 뭐 등등. 이 뭡니까? 이 뭐냐면 아프간이 이제 중공 침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국의 무덤 아프간과 중국의 고민 뭐 이런 다큐도 있는데, 지금 위구르 무슬림을 지금 중국이 탄압을 하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에서 야, 저 미군들이 놔두고 간 방탄조끼 입고 야, 저기 중공 쳐들어가자, 우리 형제 자매들 구하러 가자, 이제 그래 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쳐들어올까봐 지금 중국이 선제적으로 아프간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야, 소련이 1979년에 아프간하고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있다가 거의 뭐 한 90년대 뭐 80년대 후반에 철수를 하고 한 1, 2년 있다가 망했습니다. 야, 소련이 물량이 부족해서 망했겠습니까? 무기가 뭐 부족해서 뭐 망했겠습니까? 소련도 망하는 거예요, 아프간에 들어갔다가. 근데 중국이 아프간에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자, 미국하고도 싸워가지고 이기고, 중국하고도, 소련하고도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아프간이 만만치가 않다. 일단 아프간이 중국을 쳐들어가든지, 신장 위구르에 자기 형제 자매들을 구하러,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이 아프간에 쳐들어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될 건데, 뭐, 둘 다, 뭐, 하여튼 중국이 망하는 걸로 뭐 결론은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파키스탄, 히말라야 관통, 송유관, 뭐,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아마 이거 다 부서질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 파키스탄 1대1로 부작용이 지금 심하다고 했는데, 파키스탄에서 중국 대사를 노리고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4명이 죽었다. 뭐, 이런 기사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파키스탄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철도나 송유관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괴멸될 다 폭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반군이요, 정부군을 헬기로 한 대 격추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군의 헬기를 격추시킬 때 썼던 무기가 중국군 무기래. 그럼 그 중국군 무기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예 CIA가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줬겠지.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시민군들이 상당히 지금 조직이 전열이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경찰서를 불태우고 뭐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뒤에서 미국이 이제 뭐 무기 대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 너무나도 조직적이에요. 그 미얀마 반군들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은 플래카드 쓰고 발도 탁탁탁 맞추고 완전 군대야 군대.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아프간에서 중국이 지금 묶여있고,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이런 거 뭐 다 앞으로 망가질 거고, 인도가 지금 한국에서 잠수함 K9 자주포 등등등 한국산 무기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가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중국하고 또 이제 한바탕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얀마에서 지금 송유관,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박살나게 생겼고, 중국이 에너지가 들어올 데가 없다.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미 해군이 지키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중국의 친화 유니 그룹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삼성 그룹이 파산한 거예요. 삼성 그룹이 파산하면 삼성 밑에 뭐 OLED도 있을 거고, LCD도 있을 거고, 반도체도 있을 거고, 뭐 저기 차량용 배터리도 있을 거고, 뭐 최첨단 기업들 줄줄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줄줄이 다 무너진다. HSMC라는 그 중국이 키운 반도체 업체가 있었는데, 뭐 이게 파산한 거 이어가지고 이제 칭화 유니그룹도 이제 파산한다. 그러면 중국이 그 반도체에 거의 뭐 800조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건 중국 측의 주장이고, 실제로는 얼마가 투자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뭐 1000조 이상 투자된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다 그냥 허공에 그냥 뭐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 견제법을 만드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의회가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해서 대중국 견제법을 통과시켰는데, 210조, 향후 5년간 21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뭐 인공지능, 뭐 최첨단 전기, 전자 뭐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의 모든 반도체 업체들, 인공지능, 전기, 전자, 배터리 등 최첨단 업체들은 모두 망하게 만들겠다는 게 이 미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산업, 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반도체가 없으면요, 그 중국의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들은 모두 이제 한국이나 일본으로 갈 건데, 거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방산업체들이 모두 이제 망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군이 갖고 있던 미사일, 전차, 뭐 전투기, 함정 등 AS가 안 되는 거야. AS가 향후 이제 5년 10년 가면은 중국군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들은 고철이 되는 겁니다. 미사일도 뭐 5년에서 6년에 한 번 꼴로 열어가지고 안에 칩 갈고 다 그 부품 갈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최첨단 인공위성, 지금 중국판 GPS를 만들어가지고 40개의 위성을 그 베이더라고 해가지고 중국판 GPS를 만들었는데, 40개 위성을, 인공위성을 띄웠는데, 이게 인공위성이 3, 4년에 한 번꼴로 계속 새 거를 올려주고 기존에 이렇게 추락하고 뭐 그렇게 그 순환이 되는데, 기존에 계속 쏴서 올려주려고 하니까는 첨단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공급이 안 되니까 인공위성을 발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공위성들은 다 추락하겠죠. 그러면 향후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은 중국이 GPS 위성도 없습니다. GPS 위성이 없으면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뭐 자기 핵미사일을 뭐 100기를 갖고 있든 1000기를 갖고 있든 간에 독자적인 GPS가 없으면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고, 미사일을 잘못 발사하면은 속된 말로 미국이 주파수 장난쳐 가지고 베이징 쪽에서 그 북경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상해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장난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GPS가 없으면은 이제 뭐 전쟁 못하는 건데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살골 디디 추싱이라고 해가지고, 디디 추싱 사태로 5경 1,556조를 손해 본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의 그 최첨단 빅테크 그룹들이 그 저기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막았다는 겁니다. 이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가 그 뭐 자동차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 빌려주고 뭐 그런 업체인데, 이게 중국 시장의 넘버원이죠.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재를 해버린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상장을 하는 걸 중국 정부가 반대를 하는 게,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가 만약에 미국에 넘어갈 경우, 그러면 시진핑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공작을 미국이 펼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모두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한 5경 1,556조를 미국에 상장을 하면은 5경 1,556조를 벌 수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망하는 거예요, 이제. 자, 한국군이요, SLBM 그 수중 바지선에서 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성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를 그 수중 바지선에서 했는데, 그럼 왜 잠수함에서 안 하냐? 이 한반도 주변이 좁아가지고 어디 발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거는 림팩 훈련 가가지고 발사를 하지 싶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이제 한국이 저기다가 핵탄도만 갈아 끼우면은 핵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 잠수함에 핵탄도 미사일이 쑥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면 그 중국 쪽으로 발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핵무장이 10단계가 있으면 9.5단계까지가 미국이 그냥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냥 한국이 핵무장하는 거 뭐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된다고 하니까는 앞으로 한국이 아마 핵무장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쿠바의 자유를 뭐 이러고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하는 겁니다. 쿠바 국민들이 경제난, 코로나에 불만 누적해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하는데, 우리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부는 호텔 지을 돈도 있고 우리를 굶주리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쿠바 국민들 지지한다 반정부 시위를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미국의 CIA가 들어가가지고 공작해가지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 뭐 성조기도 나오고 뭐 독재타도 이런 구호 나오는 거 보니까는 뒤에 공작한 팀들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미국은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는 쿠바 국민을 굳건히 지지합니다. 쿠바가 국민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이런 뭐 공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서로 뭐 죽고 죽이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 북한이 무너져 버리면요, 북한에 배고픈 그 북한군들이 뭐 10만 명, 20만 명이 진짜 총 들고 만주 쪽으로 넘어오면요, 정말 IS가 되는 거죠. 완전 산악전의 달인들인데. 그리고 지금 그럼 어찌됩니까? 아프간에서 그 서쪽에서는 아프간하고 싸우고 이슬람 애들하고 싸우고, 이 만주 쪽에서는 이 배고픈 북한군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중국 안 그래도 돈 없고 그 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석유 안 들어오고 지금 석탄 안 들어오니까 전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가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이 단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강석도 안 들어오지. 그러면 원자재가 없으면요, 그럼 뭐 공장 못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7월 9일 뭐 진안시뿐만 아니라 상해시에 뒤흔든 슈퍼 네우라고 있습니다. 이 제가 샘터라고 이렇게 영상을 찾았는데, 사이트 샘터 가셔가지고요, 사이트 샘터에 가셔가지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샘터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번개가 이렇게 뭐 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전 10시인데 오전 10시인데 완전 깜깜한 밤처럼 저렇게 그 내후가 지금 치고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지금 뭐 나무가 뽑히고요. 이건 지금 이거는 전기 합선이 된 겁니다. 합선이 되고 벼락이 떨어지고 이제 불꽃이 팍팍 튀고 있죠. 그리고 비가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뭐 우박이 쏟아지고 강풍이 막 이렇게 보십시오. 나무가 꺾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태양광인데 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날아가고,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우박이 저렇게 떨어집니다. 그 차량 유리창이 그 구멍이 뿡뿡뿡 뚫릴 정도로 우박이 떨어지고, 근데 저게 지금 비가 얼마나 오냐면 지금 완전 호수가 지금 상해입니다. 상해뿐만 아니라 베이징도 그렇고, 이러한 지금 이 자연재해가 중국 전역을 지금 돌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산사댐이 터진다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작년보다 비가 2배가 왔다는 거예요. 2배가. 중국 전역이 지금 7월달인데 눈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상해면은 이제 남쪽 아닙니까? 제주도보다 남쪽인데 거기 지금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저히 자연현상으로 이게 이 납득이 안 되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곡식이 다 죽어버려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식량, 그리고 식수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부족이고 전기 부족이고 뭐 철강석 부족이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대로 지금 올 연말 되면 아마 뭐 가면 갈수록 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중국이 먼저 망하나 한국이 먼저 망하나
북한이 먼저 망하나, 지금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망하는, 누가 먼저 망하나, 지금 그거 지금 뭐 레이스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올 연말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망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쿠바 사태, 그게 뭐냐면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일 수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 쿠바에다가 속된 말로 뭐 CIA 투입을 해가지고 그 폭동 일으키고 하면서, 야, 뭐, 저기, 시진핑 너 봤냐? 야, 저 북한 봤냐? 어떻게 해줄까? 우리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뭐,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아마 올 연말 되면, 뭐,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중국이 뭐 어떻게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에너지 없고, 전기 안 들어오고, 식량 없고, 식수 부족하고, 달러 없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